그래서 우선 하늘비우산 프레임을 공부하는데, 자, 공부하기 앞서 내가 부연 설명으로 한 페이지를 가져왔습니다. 문제 해결 책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자, 하늘비우산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가 만들었는데, 맥킨지에서 근무했던 일본 아이가 How to 맥킨지 문제 해결의 기술을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목차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하늘비우산 나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맥킨지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비우산은 모든 정보 해석의 기본 틀입니다. 이게. 이것을 익히면은, 자, 공개 합격자 공준모에 올려진 글을 내가 캡처해 왔는데, 어떤 학생이 합격을 했나 봐요. 최종 합격을. 그래서 다른 학생이 물었겠죠. NCS 공부법 뭐냐 물었더니 그 합격자가, 자, 내 자랑하는 겁니다. 하쌤이 NCS 책으로 공부했다. NCS뿐만 아니라 업무에도 도움이 되어서 좋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 문제 해결 관련된 내용이 전부 다 회사 업무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획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 개념을 다 익히라는 게 아니고, 개념 기초만 익히면 NCS 문제도 풀고, 그리고 면접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 또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하늘비우산 프레임. 내가 어디 가기 위해서 준비해서는 집을 나섰는데 날이 어두컴컴하다. 그러면 누구나 습관적으로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봤더니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껴있다. 이 잔뜩이 중요합니다. 내가 본 하늘, 먹구름이 이만큼 껴있는지 이만큼 껴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거 가지고는 또 판단을 못하죠. 그래서 잔뜩 껴있다. 하늘 전체를 뒤엎고 있다 이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잔뜩 껴있으면 이제 나는 무엇을 생각하죠? B를 생각하는 겁니다. 해석하는 겁니다. 생각해서. 그러면 나는 우산 챙겨야죠. 우산이 바로 나를 보호하는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산 그러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컨셉. 이처럼 비가 오겠다는 생각으로 우산을 챙기면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실제 밖에 나가면은 우산을 쓴 사람이 있고 우산을 쓰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산을 챙기지 않은 너 모습이 나오고 우산을 챙긴 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서로 대비시키면서 적합한 표현을 연결하면 너는 축축이 되죠. 비 맞았네 축축. 나는 뽀송뽀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의 모습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자, 나는 어떤 사람일까? 회사 일과 관련해서. 그래서 준비성이 몇 점? 100점이 되는 거죠. 왜?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는 그 팩트, 사실 가지고 내가 비 오겠다는 생각으로 우산을 챙겼더니 봐라. 다른 사람들은 다 축축하지. 그 나는 뽀송뽀송하지. 이처럼 나는 준비되어 있는 인재다. 그래서 너 나 채용할래 말래? 행동 방향. 회사에 묻는 거죠. 너 채용할래 말래?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소서, 면접 전부 다 이걸 요구하는 거죠. 최근에 면접 명칭은 경험 면접이라 그러는데 경험 면접은 행동 사건 면접, 행동 면접 같이 부릅니다. 자, 나는 준비성이 100점인 사람이야. 왜? 이와 같은 옛날 있었던 스토리를 들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 행동, 결과가 바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일은 전부 다 생각, 행동, 결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비 우산 프레임이 정확하게 문해력, 무엇인가 읽고 이해하고서는 결론과 행동 방향까지 일컫는다 하고 연결되는 거죠. 하늘비 우산 프레임을 연습하자. 그래서 내가 상황 ABC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NCS 워크북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딱 맞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죠. A를 보세요. 한국과 일본의 대형 가정 메이커 사이에 전자레인지나 에어컨 등 백신 가전제품을 서로 공급한다는 계획은 확실하다. 자, A 문장에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팩트야 하고 팩트를 알려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을 짚을 줄 알아야 합니다. 확실이란 단어죠. 이게 팩트야.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 그 얘기입니다. B를 보세요. 저가격 제품의 대량 생산으로 급부상하는 중국 메이커에 대항하기 위해 자 끊고 위해라는 단어가 바로 목적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중국이 급부상하니까 대항하겠다는 생각으로 비오겠다는 생각으로 각자 자신 있는 제품이나 시장마다 영역을 나누어 국제적인 분업 체계를 구축하려 들고 있다. 여기 바로 우산 챙기려고 하는구나. 행동 방향을 짚는 겁니다.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군. 그래서 행동 방향을 짐작해 주는 표현은 국제적인 분업 체계죠. 그들의 생각은 중국 메이커에 대항하기 위한 거고. 자, C를 보세요. 한일 메이커가 개별 제품마다 제휴 합병하는 예는 있지만 자, 끊고 있다, 맞다, 그렇다 하지만 서로 영역을 나눠서 공존을 깨하는 형태의 제휴는 드물다. 이게 바로 너 축축 나 뽀송. 의미 부여한 겁니다. 결과 가지고 모습을 그리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 준비성 100점인 사람이야. 하늘 메이커가 중국 메이커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겠네. 그러면 이와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네. 하고 무엇인가 유의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죠. 나 준비성 100점인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비 우산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삼식이와 삼순이가 있는데 똑같은 ABC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결론을 도출하는데 삼식이 결론은 한국과 일본의 가전 메이커에게 중국 기업은 위협이 되고 있다. 삼순이 결론은 일본의 가전 메이커는 국제 경쟁력을 잃고 있다. 그럼 자, 여기서 둘 중에 누구 결론이 사실에서 벗어나 있을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발문이죠. 그리고 이게 지문이고 각각의 결론이 바로 선택지입니다. 누구 결론이 사실에서 벗어나 있죠? 삼순이죠. 일본의 아이들이, 일본 가전 메이커, 일본 아이들이 국제 경쟁력을 지금 현실에서 잃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이 ABC에 있다 없다? 없다죠.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럼 삼식이 결론에서 이협이란 단어를 찾고 이협이란 단어와 B에서 어느 단어와 연결할 수 있을까요? 대항이죠. 이협이 되기 때문에 대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해의 뜻, 두 개 이상의 정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협과 대항을 서로 연결하니까 삼식의 결론은 사실에 근거한 결론 도출이죠.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죠. 이게 객관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해란 두 개 이상의 정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협이 되니까 대항하는구나.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자, 맥락적 해석인데 맥락적 해석은 영어로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자, 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는데 텍스트는 뜻을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쉼표도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고 기억도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고 A도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갖다가 각각을 갖다가 텍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텍스트니까 각각의 텍스트와 텍스트가 만나면은 연결되면 연결이죠. 또 다른 뜻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갖다가 맥락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락적 해석, 전후관계, 문맥, 맥락 등을 뜻한다. 전후 상황, 사정이나 환경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 밑에 이제 예문이 있는데 아이가 유치원 가기 싫다 그러면 잘 됐네 가지 마라. 그래서는 안 되죠. 왜 가기 싫어하는지를 갖다가 찾아내야 되죠. 논리적 사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논리입니다. 그럼 논리 뜻은 뭘까? 논리는 내가 말합니다. 관계를 있다입니다. 관계 있기. 있다가 아니라 있다, 연결하다. 연결입니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란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고찰한 후 그 관계성을 조직화한다. 얘기입니다. 논리하면서 나오는데 자, 이 내용을 그림으로 도식화시켰습니다.